안녕하세요, 리치맘 그릿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돈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게 하는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해 드렸어요. 정말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돈 관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의 핵심 주제는 연금저축입니다. 이 연말이 다가올수록 직장인분들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 전부 연금저축에 관심이 많아지죠. 바로 연말정산 때문인데요. 이 연말정산을 하고 나면 누구는 100만 원을 돌려받고 누구는 토해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여러분들도 100만 원씩 돌려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 매년 돌려받는 100만 원이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고 굉장히 그 돈이 적어 보이지만 이 100만 원이 계속 이제 쌓이면은 정말 큰 돈이 되거든요. 네, 이 1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이 되는지 그런 것도 제가 계산을 해서 오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눈으로 봐야 수치를 알아야 이게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연금저축이 도대체 뭔지, 이거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그 혜택을 주는 것들은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죠. 그 주의점까지도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저기에서 들었던 연금저축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헷갈렸던 것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말끔하게 정리를 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자, 연금저축이라는 거 우리한테 많은 혜택을 줍니다. 그거는 분명해요. 우리는 이 혜택을 최대한 받아서 운용을 해야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렇게 혜택을 줄까요? 나라에 돈을 써가면서 우리한테 혜택을 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하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네, 노인 빈곤율 때문이죠. 이거 뭐 자주 들어서 좀 식상할 수도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통계는요, 일단 노인 빈곤율은 뭐냐면 노인의 기준은 66세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66세 이상의 그 분들의 소득을 적은 순부터 많은 순으로 쭉 나열을 해요. 그러면 뭐 소득이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가다가 뭐 1000만 원, 2000만 원 가겠죠. 그러면 그 소득을 나열을 한 다음에 그 중간, 그게 중위소득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노인의 중위소득이 200만 원이라고 하면 빈곤은 뭐냐면요. 그 중위소득의 반, 즉 100만 원이죠. 100만 원이 되지 않는 사람들, 그 비율이 우리나라는 37.6%라는 거예요. 최근의 기사입니다. 21년 기준이에요. 굉장히 높아요. 어느 정도로 높냐면 우리 그 OECD의 그 노인 빈곤율 평균이 13%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거의 3배 수준이죠. 그 노인의 거의 절반이 소득이 굉장히 적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더 끔찍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요, 65세 이상 노인, 그 중에서 37.3%는 계속 일을 하고 있대요. 경제활동을. 지금 보면은 우리 막 빨리 경제적 자유 이루고 싶고 막 일 안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2000년대에는 그 비율이 한 30%였는데 이게 지금은 오히려 37%니까 20% 증가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경제적 자유는커녕 여러분들 65세 이후로도 일해야 돼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진짜 이거 경각심 가질만 하죠. 이때도 일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정말 하기 싫은데. 그리고 심지어 지금 그 우리나라가 출생률이 너무 낮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러면서 또 우리는 초고령 사회예요. 노인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노후를 준비를 해줄 그 젊은이들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기사가 나왔냐, 최근 기사인데 연금 주는 그 개시 있죠, 개시. 그 나이를 68세로 하자는 거예요. 지금 국민연금을 서서히 그 주는 그 개시 시점을 늦춰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68세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그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가 그 정부에 이렇게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냥 늦게 주는 것도 아니고요. 보험료는 올려요. 15%를 올리겠대요. 보험료는. 그런데 또 우리나라가
평균적으로 한 50세까지 그 자기가 가장 오래 일했던,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서 아마 가장 좋은 직장이 될 수 있죠. 거기에서 평균 50세까지 일합니다. 그러면은 50에 나와서 요 국민연금 요 68세까지 공백이 거의 20년이 생겨요. 소득이 없는 그 기간이. 그러니까 아까 통계가 이해되죠. 거의 대부분 반은 다시 일을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좋은, 지금 다니는 직장이 그나마 제일 좋은 곳이에요. 여기를 나서는 순간 계속 일을 해야 된다. 더 질이 좋지 않은 직장에서 비정규직 뭐 이런 식으로 임금도 낮고 그렇게 돈을 벌면서 그 100세 시대의 그 수명 그때까지 가야 한다는 거죠. 지금 이런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금저축을 만들 수밖에 없겠죠. 나라 입장에서. 우리나라 노후 준비가 너무 심각하니까. 그리고 국민연금 재정 고갈될 수 있으니까. 이게 전반적인 나라의 엄청난 문제가 되겠죠. 불과 몇 년 후에. 사회복지기금이 고갈될 수 있고 국민연금이며 이런 모든 것들이 국가의 부담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노후 준비를 우리도 국민연금으로 좀 해주긴 해주겠지만 너네도 좀 해라. 각자 좀 스스로도 해야 된다. 그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그 대신에 이제 그냥 하라고 하면 합니까? 엄청 혜택을 줘도 안 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혜택을 주는 거죠. 그래 너네 노후 준비하는 거 지금 쉽지 않지? 그치만 대신에 내가 혜택을 줄게. 그래서 당근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노후 준비해야 돼요. 국민연금으로 살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혜택을 주냐? 세제 혜택을 줍니다. 이거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대신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반드시 노후 자금으로 써야 된다. 그거거든요, 지금. 국가 입장에서는 그것 때문에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그 조건을 좀 충족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해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나라 입장에서는 페널티를 줍니다. 어느 정도. 그래야 이 계좌를 계속 유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혜택이 있고 어떤 페널티가 있는지를 오늘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연금저축이라는 게 이게 정확한 그 상품명인데요. 계좌 이름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세 종류가 있거든요. 전부 연금저축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근데 이렇게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연금저축인데 보험이면 이거를 이제 보험회사에서 만드는 거고, 근데 저는 당연히 요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죠. 우리는 보험 은행이 아니고 증권사랑 친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투자를 해야 돼요. 공부해서. 얘네들은 진짜 물가 상승률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이. 그래서 우리는 증권 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연금의 3층 구조라고 말을 하거든요. 제일 기본적인 게 이제 공적연금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 연금 그 다음이 이제 퇴직연금. 여러분들이 회사를 이직하거나 할 때 그 퇴직금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운용을 해서 나중에 퇴직연금식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아주 기본, 그 다음은 여기까지 가면 좋은데 이것만으로도 부족하죠. 조금 더 여유 있게 생활을 하려면 이제 개인연금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는 거고, 이게 바로 연금저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금이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걸 다 준비하는 게 가장 좋죠. 연금저축에 나라에서 주는 혜택은 이제 크게 3가지인데 1번은 바로 세액공제입니다. 제가 이제 1년에 한 최대 100만 원까지는 받을 수 있다 혜택을 말씀드렸는데 요거에 대한 거는 제가 그 지난 영상 그리고 그 전 영상 2개가 제가 ISA에 대해서 알려드렸잖아요. 그때 이거 진짜 많이 설명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연봉에 따라서 세금에서 세금을 그 깎아주는 혜택이 최대 99만 원을 깎아줍니다. 그러니까 원래 내야 하는 세금이었는데 그거를 안 내게끔 해준다는 말이죠. 대략 100만 원 정도. 이때 주의점, 요것도 그 지난 영상에서 다 알려드렸으니까요. 지난 영상을 꼭 봐주세요. 그래서 어쨌든 100만 원씩 내가 현실적으로 내 현금으로, 진짜 현금으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최대. 그리고 과세이연. 이것도 ISA에서 많이 알려드렸죠. 그래서 그냥 일반 계좌에서 투자했을 때랑 요 연금저축 계좌에서 투자를 했을 때 그 증권 계좌
차이점이 원래 우리가 투자할 때는 ETF 투자할 때 나오는 그 배당금을 이제 분배금이라고 하죠. 그러면 ETF 투자해서 받은 그 분배금하고 그거 말고 매매 차익 있잖아요. 이거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우리나라에서 상장이 되어 있지만 해외 ETF 있잖아요. 그런 ETF는 그 매도를 해서 수익을 얻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요. 근데 이거를 그냥 비과세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내에 상장된 국내 ETF다. 뭐 코스피를 추종하는 ETF. 뭐 우리나라의 그 상품을 운용하는 ETF는 세금을 안 내는 게 맞는데 해외 상품은 세금을 내요. 매도 그 수익에 대해서 이 분배금하고 똑같이 냅니다. 애초에 그 원천 징수를 하고 15.4%.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익이 2천만 원을 넘어가면은 또 나중에 종합과세를 또 하고, 그래서 두 개를 계산한 다음에 더 큰 금액을 내야 해요. 요런 그 종합과세에 대한 내용은 제가 또 나중에 한번 영상을 찍을게요. 지금은 일단 왜냐면 2천만 원 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네, 나중에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그래서 예를 들면은 투자금이 3천만 원인데 배당을 3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일반 계좌에서는 그냥 15.4% 이거를 그냥 원천징수 세금을 뗀 다음에 나머지 배당금을 한 250만 원을 입금을 해주는 형태예요. 원천징수. 그런데 연금저축에서는 요 세금을 지금 떼지를 않습니다. 이런 게 바로 과세 이연이었죠. 내야 되는 건데 그 세금을 2연 늦춰준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배당금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국내 상장된 그 해외 ETF에 투자를 했어요. 3천만 원을. 그래서 매매 차익이, 수익이 1,000만 원이 난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최소 그 원천징수에 의해서 이렇게 세금을 내는데 이것도 이제 연금저축에서 수익이 났으면은 현재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세금을 미리 떼는 거. 미리 떼면 이 정도인데 이거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세금 돌려받는 거 한 100만 원, 그리고 뭐 이 정도 대충 50만 원, 매년 한 150 정도 이익을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돌려주는 돈, 그리고 세금을 떼지 않은 그 돈. 이거를 매년 차곡차곡 여러분들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은 세금이었지만 나중에는 세금을 내긴 내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세금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그 세액공제 받았던 돈, 1년에 600만 원이죠? 그 돈하고 그 수익에 대해서, 수익을 지금 현재 세금을 안 냈잖아요. 과세 이연한 그 세금에 대해서 저율과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긴 내는데 조금 내요. 얼마나 조금 내냐면 이 연금저축은 기본적으로 장기로 갖고 있어야 하잖아요. 장기로 갖고 있다가 55세,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 형식으로 탑니다. 돈을. 내가 그때까지 이 자산을 계속 불려가다가 55세부터 이제 연금 형식으로 받는 건데요. 연금저축이. 근데 이제 그 세금을 70세 미만에는 5.5%를 세금을 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개시 나이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져요. 그래서 뒤에서 받을수록 줄어드는데 어쨌든 요 세금이 적죠. 그래서 저율과세라고 합니다. 원래 15.4%인데 그게 5.5%가 되니까 그것도 이제 미래 시점에서 그렇게 내는 거니까 그런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연금을 만약에 1년에 1,200만 원 넘게 받으면 이게 또 종합소득세나 그 분리과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왠지 세금 이러면은 굉장히 많이 내야 된다. 그 종합소득세 그리고 건강보험료 그런 어떤 공포를 갖고 계시는데 이거는 뭐 그냥 괴담 수준이에요. 실제로 계산해보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냥 무조건 투자 소득은 많을수록 좋아요, 여러분.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계산을 해봤거든요.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자산을 불리세요. 네. 세금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이게 괜히 모르니까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공부해가지고 그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내 자산에 맞게 그 세금을 계산만 할 줄 알면 그런 막연한 걱정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카더라 통신 뭐 누가 그냥 하는 얘기만 듣고 이렇게 하니까 걱정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런 거 걱정할 때가 아니다.
일단 모아야 된다, 자산은. 그러면 국가에서 주는 연금 저축에 주는 그 혜택,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일단 연말 정산을 통해서 100만 원씩 최대 100만 원 돌려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100만 원, 매년 100만 원을 돌려받는데 이 돈이 얼마의 그 가치가 있을까? 그거를 좀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100만 원의 이자를 1년에 얻으려면 적금을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혹시 아실까요? 얼마의 적금을 부어야 100만 원의 그 이자를 얻을 수 있을까? 왜냐면 이 연금 저축을 통해서 100만 원씩을 여러분이 환급받을 수 있으니까. 똑같은 그 100만 원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얼마의 적금을 부어야 할까? 여러분들 보통 적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적금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네, 적금 그 이자 계산기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월복리로 5% 넣은 거예요. 심지어 금리 5%. 그러면은 한 달에 300만 원 넣어야 돼요. 그래야 이자가 99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근데 심지어 이거 세전이에요. 우리가 이자도 무조건 원천징수합니다. 15.4%. 그러니까 세전이 99만 원이고 사실 여러분들은 75만 원 정도를 이자로 받는 거예요. 85만 원. 85만 원 정도를 이자로 받는데 그러려면 한 달에 300만 원씩 넣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1년이면은 그게 3,600이죠. 3,600을 적금해야 이 100만 원의 이득을 맨날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연말정산에는 얼마만 넣으면 된다? 600만 원. 그리고 이 600만 원도 일시불로 한 번에 넣는 게 아니고 이것도 적금 넣듯이 매달 조금씩 넣어도 돼요. 1년 동안, 그러니까 12월 그 말일 있잖아요. 그때까지 1년 동안 600을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뒤에 한 번에 넣어도 되고, 뭐 내가 20씩 넣어도 되고, 뭐 50만 원씩 넣어도 되고. 어쨌든 1년에 600을 넣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600만 원만 넣으면 이런 한 100만 원 정도의 이자를 얻을 수 있는 건데 100만 원의 이자는 사실 이 적금에서 생각하면은 거의 3,600만 원을 납입해야만 받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할 그런 액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좋은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복리 효과를 또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돌려받아요. 그리고 앞에서 예를 들었을 때 그 분배금이나 뭐 그 매매 차익으로 원래는 내야 되는 세금이 5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이 50만 원을 또 세금을 지금 안 내잖아요. 나중에 55세 이후에 연금을 받을 때 저율과세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 세금도 안 내고 지금 당장 또 한 100만 원을 돌려받았어요. 그럼 이게 1년으로 치면 150이잖아요. 이 정도 지금 당장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내가 쓰는 게 아니고 재투자했다면 재투자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 자산을 모아 가야 돼요. 이거를 재투자하면은 이게 얼마의 가치가 되냐. 여러분들이 이 150만 원을 1년에 150입니다. 20년 동안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연금저축 계좌에서 다시 불렸어요. 이 돈을. 또는 다른 계좌에서 해도 돼요. 어쨌든 1년에 150을 여러분들이 어차피 앞으로 한 20년은 은퇴 시기가 있다. 해서 20년 동안 나는 이걸 재투자하겠다. 수익률은 10%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되냐? 20년 후에는 약 8,600만 원이 돼요. 그럼 이 8,600만 원은 이제 20년 후에 8,600이 됐죠? 그러면은 그게 이제 그 다음 해에 10% 수익이 나면 대략 그게 864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월로 따지면 72만 원이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그냥 연금저축에 정리를 하자면 그 연금저축 계좌에 여러분들이 1년에 600을 넣어요. 그래가지고 150씩을 일단 이득을 얻어요. 600을 가지고 했을 때. 그럼 이 150을 얻었는데 그거를 다시 재투자를 해요. 그 연금저축이랑 같이 불려 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게 나중에는 20년 후에는 1년에 864만 원이라는 그 부수입이 생기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여러분들은 매년 150만 원만 20년을 굴린 거예요. 그것도 꽁돈으로 생겼죠. 연금저축에 의해서 꽁돈으로 생긴 그 150을 20년 동안 굴리잖아요. 20년만. 그러면은 그 돈이 860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리고 이 연금저축은 자녀에게 승계가 돼요. 그러니까 자녀가 연금저축을 그냥 깰게요. 그래도 되고, 자녀나 그 배우자가 이 연금저축을 승계도 할 수 있거든요. 아무튼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에 있는 그 600만 원은 600만 원대로 계속 일을 하고요. 그래서 그 자산도 이제 계속 불어나서 그게 나중에는 55세부터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건데, 그거 말고도 매년 생기는 이 한 150만 원 정도를 불리면은 이것이 죽을 때까지 860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년마다 주는 혜택 100만 원, 150만 원. 이 혜택이 결코 무시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는 거를 제가 이렇게 숫자로 계산을 해서 증명을 해드린 거예요. 이렇게 눈으로 보고 계산할 수 있어야 복리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연금저축 계좌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오늘의 핵심을 정리해 볼게요. 자, 연금저축이란 최소 가입 기간은 5년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만 55세까지 유지를 해야 돼요. 해지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납입을 해서 투자하면 자산이 이제 불어나겠죠? 그 자산을 가지고 연금 형태로 이제 인출을 하는 그런 계좌예요. 그래서 이 연금 계좌에는 이런 혜택을 국가에서 줍니다. 혜택을 주는 이유는 우리나라 노후 준비의 그 실태가 너무나 어둡기 때문에, 이러다가 나라에도 굉장한 타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주는 거죠. 세액공제, 과세이연, 저율과세의 혜택을 준다. 그럼 혜택은 얼마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거냐? 이제 수입이 있는 사람의 경우는 뭐 직장인, 사업자 다 마찬가지예요. 1년에 600만 원 정도를 이 계좌에 넣으면 그 세금을 돌려받는 효과가 세액공제 때 그 연말정산을 통해서 최대 한 100만 원 정도는 무조건 돌려받고, 플러스 이제 나의 배당금, 투자를 통해서 받은 배당금, 그리고 그 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 이연 효과.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세금을 떼지 않으니까 얻을 수 있는 그 이익까지 하면은 절세 혜택이 이제 매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나오죠. 그러면 이 절세를 통해서 받은 이 금액을 가지고 다시 재투자하면 그 돈도 나중에는 큰 돈이 된다는 거죠. 그 세금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납입해서 불려가고 있는 자산, 그거는 당연히 큰 돈이 될 건데, 그거 플러스 절세를 통해서 얻은 그 돈이 또 재투자를 했을 때 이게 또 많은 그 큰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리고 솔직히 여러분들이 어떤 페널티가 없으면 그 장기로 노후 준비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중간중간에 이 돈을 쓰고 싶기 때문에 어딘가에. 그래서 노후 준비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누구나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금저축. 노후 준비를 위해서. 우리나라 노후 준비 정말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소득이 있는 사람, 그리고 지금 없는 사람, 뭐 주부님들은 없을 수 있잖아요. 소득이 없는 사람, 그리고 우리 아이들조차도 지금 만들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 그런지, 그런 또 구체적인 이유는 또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저희 아이들한테 저는 원래 그냥 다 미국 주식으로 한 2천만 원씩 증여를 했거든요. 다 미국 주식이에요. 미국에 상장된 그런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데 2천만 원씩 증여해서. 근데 그 중에서 이제 1,000만 원씩은 이 연금저축에 넣어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 연금저축 계좌를 얼마 전에 가서 이렇게 만들고 왔어요. 요즘에는 정말 좋은 게 이 계좌번호가 휴대폰 번호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남편 번호, 제 번호 해가지고 애들 거 2개 만들고 왔어요. 그러면 그 미국 주식 2천만 원씩 있는 거, 그 중에서 1,000만 원씩 여기 연금저축에 넣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용돈 같은 거 그때그때 받으면은 그거 모아서 또 이 연금저축에 넣는 식으로 해서 저희 아이들 노후 준비도 지금부터 시작을 하려고 해요. 네, 제가 뭐 저희 아이들 해줄 정도니까 정말 이건 좋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 아시겠죠? 네, 노후 준비가 가장 먼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더 알아야 하는 게 어쨌든 이 연금저축을 그래도 사람들이 그 좀 꺼려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종합소득세, 뭐 건강보험료 막연한 공포를 갖고 있는데 그것처럼 이 연금저축에 대해서도 그냥 막연하게 대충 알고 있으면서 꺼려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정확하게 알면 우리가 대처할 수 있잖아요. 대처할 수 있고 그거에 맞는 계획을 짤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렵지가 않습니다. 공부하면 두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왜 사람들은 이거를 좀 두려워하지? 그거를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럼 어떻게 투자를 해야 좋을까? 그 다음에 이게 나중에는 연금을 얼마를 받지? 뭐 이런 것들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연금저축 영상 2편에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계속 좀 장기로 자산을 불려가라 그런 의미로 지금 계속 밀고 있는 게 이 두 개잖아요. 연금저축하고 ISA. 이거를 지금 나라에서 계속 혜택을 주고 있는데 많이 좀 고민하실 거예요. 그 두 개가 아마 헷갈리기도 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ISA는 알려드리긴 했는데 어쨌든 연금저축 이렇게 또 영상 한 2개 찍고 나서 그 다음에는 요 연금저축과 ISA를 좀 비교하는 영상 그것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뭐 세금 관련된 것들, 뭐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도 차차 소개를 해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정확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뇌피셜이 아니고 막연한 괜한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해 드릴게요. 같이 공부를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요. 네, 미션이 없으면 심심하죠. 너무 부담 갖지는 마세요. 네,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건 아니니까 너무 부담 갖지는 마시고요. 그래도 뭔가 행동을 해야지 이게 성취감이 느껴지고 그 자존감이 올라가거든요. 지식을 그냥 듣기만 하면은 별로 내 삶에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뭐 연금저축이든 IS든 뭐 그냥 일반 계좌든 우리는 진짜 증권사랑 이제 친해져야 되고 무조건 투자는 해야 돼요. 무조건. 그러면 최소 월 50만 원 정도는 여러분들이 확보를 해야 돼요. 이렇게 투자하겠다는 돈을. 부동산 말고요. 주식으로. 주식 투자로 노후 준비를 하든 우리 아이들 뭘 해주든 최소 50만 원은 이제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이제 50만 원이라고 한 이유는 이제 연금저축이 600만 원 하면 좋아서 50인데 더 많을수록 좋죠, 사실. 근데 어쨌든 최소 50만 원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 확보를 어떻게 할까? 당연히 지출 관리를 해야겠죠? 네. 그래서 그 지출 관리에 대한 내용은 요 전자책에 있습니다. 150쪽 분량인데 무료로 나눠 드리고 있죠? 네. 무료 배포가 끝나기 전에 한번 받아가 보세요. 50만 원 아끼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저도 한 300만 원 정도를 아꼈거든요. 매월 그 쓰는 돈에서 한 300 정도를 아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저만의 비결 이런 것들을 여기 써놨으니까 꼭 받아 가시고요. 이 전자책 받을 수 있는 링크는 이 영상 고정 댓글에도 있고 그 제일 마지막에도 화면에 그 링크가 떠요. 그거 클릭하면 바로 연결이 되니까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요 전자책 받으시면은 그 안에 저희 그 공식 단톡방이 있거든요. 그 링크도 있으니까. 네. 지금 벌써 그 최대 인원 1,500명인데 다 차가지고 이제 2번 방을 만들까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채팅방 2번 방을 만들면 여기 이 전자책에 또 그 링크를 넣어 드릴게요. 그래서 오시면 소통하면서 같이 하면은 좀 더 재밌게 덜 외롭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 공식 단톡방 그리고 저희 리치맘 라이프 네이버 카페 이렇게 오시면은 소통하면서 즐겁게 돈 공부, 투자 공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돈이 나 대신 나보다 훨씬 일을 잘하는 그날까지 하루에 딱 1개씩만 행동을 해보세요. 공부만 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도 제가 도와드리고 행동하는 것도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저랑 여러분들이 그 부자가 될 때까지 그리고 저도 또 목표가 있으니까요. 저의 목표를 이루고 여러분들도 부자가 되고 이렇게 될 때까지 우리 같이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부자 되세요.